자, 안녕하세요. 벌써 우리 4차시 생명과학 수업입니다. 4차시 생명과학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백질과 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물 잠깐 먼저 쉽게 복습을 해버리면, 자, 물은 극성 분자다.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들끼리 서로 땡기는 힘이 있다. 뭐다? 수소 결합이 있다. 그래서 물 분자는 분자들끼리 서로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다? 이 결합을 깨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열이 필요하다.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화열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기억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뭐 배웠냐면 바로 단백질 배웠습니다. 단백질은 뭐예요? 아미노산의 결합입니다. 단백질 몇 개? 20개의 단백질 사이 결합이고요. 자, 이 아미노산 사이의 결합이 무슨 결합을 가지고 있느냐?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을 가짐으로 해서 이 아미노산 20개가 결합이 되는데 얘가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형태를 유지한다 그랬어요. 이 단백질의 구조와 형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걔는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을 함부로 가하면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열을 가하면 구조와 형태가 바뀌고 그러면 기능이 소실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할 거는요, 바로 지질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단백질은 약 내 몸에서 16%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고요. 지질은 약 내 몸에서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헬스장 가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스장을 가보면요, 인바디라는 걸 하거든요. 그 인바디가 뭐냐면 내 몸에서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차지하느냐, 내 몸에서 지질이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측정 도구예요. 그걸 실제로 측정하다 보면 생각보다 지질이 많은 학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측정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딴지를 거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지질 인바디 측정에서 지질의 양을 봤더니 15%, 16%가 되던데요. 그건 여러분을 살쪄서 그런 거겠죠, 그죠? 이거 절대적 수치 아닙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더 적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많을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알겠어요? 니들이 살쪘기 때문이야, 알겠어? 자, 지질은 우리가 크게 본론으로 와서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질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냐? 인지질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냐?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중성지방에 대한 거 얘기해 볼게요. 중성지방의 기능은요, 바로 뭐냐? 에너지 저장 창고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거, 내가 배가 튀어나왔다? 내 뱃살에 뭐가 있냐? 바로 중성지방이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성지방은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한 개의 글리세롤과 그리고 세 개의 지방산으로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글리세롤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식으로 한번 써드릴게요. 글리세롤은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물론 이거 구조식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글리세롤이고요. 자, 지방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지방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카르복시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탄소. 보통 16개의 탄소가 있고요. 탄소는 다리가 4개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귀찮으니까 다 그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보이죠, 이게. 여기 보이죠? 뭐가 있냐면, 요거 보이죠? 그죠? 요거 보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뭐를 생각해야 하느냐? 뭐를 생각하냐면, 요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거 삭제되고, 요거 삭제됩니다. 요거 되고, 요거 삭제되고, 여기서 뭐가 되어 있냐? 여기에서 환소되고, 여기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똑같습니다. 그럼 얘가 결합을 어떻게 했냐? 결국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똑같아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식의 그림,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성 지방을 보통 이런 식의 그림이 표현된다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합니다. 이 중성 지방은 에너지 저장 창고 한 개의 글리세롤과 세 개의 지방산으로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 꼭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그러면 여기 인이라는 거 되어 있고 지질이라는 거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질 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바로 인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소기요. 인. 자, 그러면 여기 보면요. 인지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삭제돼요. 여기서 이게 삭제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가 삭제되냐? 요게 삭제되는 겁니다. 요게 삭제되고 여기에 인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쪽 부분은 어디 부분? 이쪽 부분은 어디 부분? 이쪽 부분은 어디 부분? 이쪽 부분 어디 부분? 무극성 부분. 그러면 여기는 뭐야? 당연히 극성이겠죠? 그럼 극성과 무극성은 자기 옆에 있기 싫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획가닥 돌아갑니다. 획가닥 돌아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 요거 삭제. 삭제됐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냐? 여기 인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 H가 와버려요. 그러면 여기 부분 당연히 뭐겠어요? 극성 부분이 되겠고 여기 부분 당연히 뭐겠어요? 무극성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질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질을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지질, 인지질. 오시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질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당연히 극성 부분과 무극성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양친매성이라 그럽니다. 왜? 양친매성 뭐야? 극성과 무극성에 잘 결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의 몸은 약 68% 정도가 물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몸은요. 한마디로 그냥 사람의 몸은 수족관이에요. 수족관, 물입니다. 다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 물입니다. 다 물. 다 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인지질을요, 엄청나게 많은 인지질을요, 이 수족관,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지질, 얘를요,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극성 물질이고요. 여기는 극성이고요. 여기는 무극성입니다. 그럼 얘를 갖다가 이러한 수족관에 엄청나게 집어넣었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식의 일이 발생해요. 인지질, 왜요? 바깥은 다 물이고 안쪽도 물입니다. 그런데 극성은 극성끼리 결합해야 되니까 인과 결합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돼? 이 극성 부분은 다 머리 부분 이쪽으로 결합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도 다 극성 부분은 이쪽으로 결합되어 있고요. 무극성 부분은 당연히 지들끼리 결합하니까 극성 부분과 결합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해요. 그래서 세포막이요, 이런 식의 자연스럽게 세포막이 이러한 형태를 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자, 여기 세포막을 보면요. 여기 대가리가 뭐겠어요? 이 머리 부분이 당연히 극성 부분이 되겠고요. 이 사이에는 이 부분이 뭐겠어요? 이 부분이 당연히 뭐야? 무극성 부분이 됩니다. 왜? 여기 이쪽 부분 다 뭘로 채워져 있으니까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 다 뭘로 채워져 있으니까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극성 부분과 결합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 무극성 부분은 당연히 뭐랑 결합하지 않아? 물과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들끼리 뭉쳐야 되니까 무극성 부분은 무극성끼리 결합한다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세포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지질 이중충이다. 왜? 여기 하나의 층이 있고 하나의 층이 있다. 이게 바로 세포막 하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세포막 한 개가 바로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뭘 갖다 얘기할 거냐면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육각형, 여기 육각형, 여기 육각형, 여기 오각형.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구조식은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스테로이드가 하는 역할은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호르몬의 구성 성분입니다. 일단 세포막이 어디 사용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믿질 않아서 제가 하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노란색 그림 보입니까? 여기 노란색 요거 이게 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알죠? 스테로이드는요, 지질 뗏목을 구성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그건 대학에서 배우시고요. 그냥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까지 알아두시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던가 아니면 질문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한테 30분간의 시간을 줘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그러면 여기서 다시 스테로이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또 하나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라고 그랬죠.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주로 성 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에요. 뭐가 있냐면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과 같은 여성 호르몬, 그리고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남성 호르몬 같은 게 몽땅 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나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경구투여를 하죠. 경구투여. 한마디로 먹는다는 겁니다. 먹는다. 그러면 선생님, 이상하네요. 또 하나 뭐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 있죠? 인슐린도 호르몬 아니에요? 얘 호르몬이에요? 그럼 얘는 먹나요? 아니에요. 인슐린은요, 호르몬인데 어떤 호르몬이냐면 바로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단백질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먹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호르몬은요, 스테로이드로 만들어지는 호르몬만 먹을 수 있고요. 단백질로 된 호르몬은요, 먹을 수 없어요. 얘는요,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사기로 혈액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인슐린은요, 한마디로 단백질 호르몬은 왜 먹으면 안 될까요? 아는 사람? 정답 바로 이겁니다. 위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죠? 소화가 되기 때문이죠. 인슐린 열심히 먹으면 뭐해? 먹으면 뭐해? 얘가 내 몸에 혈관에 가기 전에 몽땅 다 위에서 소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쓸모가 없어져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지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탄수화물은 여러분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밥이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거 빵 좋아하죠, 그죠? 밥이나 빵이 다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의 역할은요, 에너지원입니다. 제일 많이 섭취함에도 불구하고 얘는요, 몽땅 다 먹는 족족 에너지로 소비되기 때문에 많이 내 몸을 이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과 빵을 먹는 양보다 너희들이 사용하는 양, 한마디로 에너지로 배출되는 양이 더 적으면 탄수화물은 당연히 뭘로 바뀌느냐? 지방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배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배가. 자, 탄수화물은요,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단당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당류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가 다당류라는 게 있습니다. 단당류는요, 쉽게 얘기할게요. 당이 몇 개다? 한 개다. 이당류는요, 당이 두 개다. 다당류는요, 당이 여러 개다. 라는 말이죠. 쉽죠? 자, 단당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냐? 뻐도당이 있습니다. 뻐도당이 있고요. 그리고 갈락토
갈락토오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 과당이 있습니다. 자, 이당류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혹시 아시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젖당이라는 게 있고요. 설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엿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당류라 그랬죠? 이당류, 당이 두 개 결합되어 있겠죠? 당이 결합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단당류 두 개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젖당이라고 하는 건 뭐와 뭐의 결합이냐? 포도, 당과 갈락토스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설탕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과 과당의 결합이고요. 엿당이라고 하는 건 포도당과 포도당의 결합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좀 외워주세요. 솔직히 제가 외우지 말라라고 하고 싶은데 옛날에 수능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군요.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자, 해볼게요. 자, 포도당 다 포당이죠, 그죠? 외우는 거 쉽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나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몽땅 다 세 개 다 포도당의 결합이고요. 자, 젓갈 있습니다. 자, 설탕 과자 있습니다. 요즘은 설탕 과자라는 게 안 나오죠, 그죠? 제 시대 때는 설탕 과자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외웠는데요.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들은 좀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포. 삼국지에 나오죠?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 장수 있습니다. 삼국지 게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다당류는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는 글리코젠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녹말, 하나는 바로 뭐가 있어요? 셀룰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글리코젠은요, 동물의 간에 저장되어 있고요. 녹말은 식물의 엽록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얘네 둘을 몽땅 다 뭐냐? 에너지 저장 창고 역할을 합니다. 자, 셀룰로스는 당연히 어디 있을까요? 아시는 학생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식물의 세포벽의 주 성분이 됩니다. 자, 얘네들을요, 잘게 쪼개면요, 바로 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당류라 그랬죠? 이렇게 생긴 육각형 모양 하나 생긴 거, 이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글리코젠도, 녹말도, 셀룰로스도 몽땅 다 포도당인데, 포도당을 결합시키면 어떤 때는 글리코젠이 되고, 어떤 때는 녹말이 되고, 어떤 때는 셀룰로스가 돼요. 그 차이가 왜 그럴까요? 똑같은 포도당이라는 결합한 건데 왜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될까? 그 이유는 쉽습니다. 배워본 적 있죠? 바로 뭐냐면 구조 때문에 그래요. 포도당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글리코젠이 되고 녹말이 되고 셀룰로스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조가 글리코젠의 구조와 녹말의 구조와 셀룰로스의 구조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한 학생들은 모르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바로 핵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핵산은요, 별거 아닙니다. 자,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NA와 하나는 RNA가 있습니다. DNA는요, 디옥스리보 뉴클레익 애시드, RNA는요,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는 뜻입니다. 영어 잘하는 학생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애시드. 자, DNA가 구조 먼저 봐볼게요. 앞을 보면요, DNA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요, 이중나선 모양을 띠고 있죠. DNA 단위체를 우리는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해서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는요, 인산, 당, 염기에 1대1대1의 결합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 당이 디옥시리보스입니다. RNA도요, 단위체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산당 염기를 1대1대1의 결합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의 당은 리보스라 그럽니다. 그러면 DNA 당은 디옥시리보스라 그러고, 여기의 당은 그냥 리보스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디옥시전 리보스, 그냥 리보스. 여기서 D란 뜻은 뭐냐면 라틴어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없냐? 산소가 없는 리보스. 자,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리보스는 뭐예요? OH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그냥 H가 있죠. 산소가 하나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더 떨어져 나가는 게 바로 뭐야? 디옥시리보스입니다. 그러면 이 산소가요, 어마어마한 성질을 띠게 됩니다. 산소가 있고 없고로 인해서 엄청난 성질이 달라지는데 어떤 성질이냐? 산소, 이 OH는요, 엄청난 작용기예요. 작용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가 많이 그림 그렸는데 기억나는 학생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있습니다. 카리복식기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죠. 이 작용기라는 거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반응기입니다. 이 OH가 있으면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DNA는 OH가 있어 없어? OH가 없지, 그지? 그런데 RNA는 OH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OH가 없다? 그러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 OH가 있다? 반응을 잘한다. 자, 이 뜻은 바로 뭐겠니?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뭐다? 안정적이다가 되겠고, 반응을 한다? 그만큼 뭐다? 불안정적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이다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만큼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다. 불안정적이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뭐예요?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치료제도 만들기 힘들고요. 그리고 백신도 만들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이거 하나 가르칠게요. 핵산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전 물질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거? 바로 DNA가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DNA 구성 원소는 뭐냐면 CHON P가 됩니다. 인산, 얘 때문에 우리가 산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 또 복습을 하면 이 DNA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지고요. 이 RNA로 가지고 우리가 단백질을 만든다라는 거 한 번만 더 강조해 드립니다.